현역가왕 이 예선 MVP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수 탑10. MBN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현역가왕 2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중단됐던 2회 방송을 다음 주 이어간다. 현역가왕 2 제작진은 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 3일 방송 도중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가 편성되면서 2회 방송이 중단됐다며 일주일 후인 10일 오후 9시 10분에 이어지기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중단된 방송 내용, 어떻게 이어질까? 이번 주 방송은 예선전의 방출 4인방 명단 공개와 함께 MVP 선정 결과로 시작된다. 제작진은 본선에 진출한 30인이 현역 가수들이 1차전 1대1 데스매치로 진행되는 지목전의 일부 장면이 포함될 예정이라며 시청자들의 이해와 양해를 부탁했다. 현역가왕 2는 현역 가수들의 진검승부로 큰 화제를 모으며 초반부터 높은 시청률을 기록 중이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방송 도중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내 방송 편성은 큰 변화를 겪었다. 대국민 담화는 현역가왕 2 방송 시간대에 전파를 탔고 중단됐던 방송은 국회가 4일 새벽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후 다시 재편성됐다. 중단 사태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은 다음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예선전 MVP와 본선 1대1 데스매치의 결과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상황. 프로그램 특유의 긴장감 넘치는 경쟁 구도가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만큼 제작진은 방영 중단으로 인해 생긴 혼란을 수습하고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2. 현역가왕 2도 터졌다 화제성 삭스리. 현역가왕 2가 화제성 지수를 올킬했다. 지난 11월 26일 첫 방송된 MBN 태극마크를 향한 남자들의 혈투 현역가왕 2는 K 콘텐츠 경쟁력 분석기관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이 발표한 11월 4주차 비드라마 검색 반응 부분 TOP1에 등극한 데 이어 비드라마 검색 이슈 키워드 TOP1에서 TOP3까지 싹쓸이 평정했다. 12월 10일 방송되는 현역가왕 2, 3회에는 지난 12월 3일 뉴스 특보로 인해 중단된 2회 예선전 무대가 마무리된다. 현역 13년차 정통 끝판왕 진해성, 라이징 스타 김호연, 현역 9년차 줌통령 꿈나무 이현승이 사력을 다한 무대를 선보이는 것. 또한 예선전 무대가 모두 끝난 후 방출 4인방의 명단과 함께 활약이 돋보였던 예선전 MVP가 발표돼 엇갈린 희비를 드리운다. 과연 예선전 비운의 방출 4인방과 영광의 MVP는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자체평가전에서 살아남은 30인 현역들은 연예인 평가단과 국민평가단 앞에서 초극강이 매운맛을 장착한 1대1 데스매치 현장 지목전에 돌입한다. 특히 현역들은 누가 대결자가 될지 모르는 예측불허 상황과 대결에서 패하면 바로 짐을 싸야 하는 죽음의 매치를 위해 현장을 일시 정지하게 만드는 파격적인 비장의 무대들을 앞다퉈 선보인다. 이에 마스터 대성은 참가자들의 상상 초월 지목전과 역대급 무대를 지켜보다 일찍 데뷔하길 잘한 것 같다며 가슴을 쓸어내린다. 제작진은 현역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상대를 지목하면서 현장의 분위기는 충격과 경악이 잇따랐다며 심지어 대반전의 결과가 속출하면서 현장의 긴장과 흥분이 뒤섞였다. 그 현장을 함께해달라고 전했다. 3. 이봉원, 하트 박미선 닮은 연극배우자 자랑, 키 183cm, 연영과 나와 연기, 컬투쇼, 종합. 이봉원이 아내 박미선을 닮아 훤칠한 자녀들을 자랑했다. 9일 방송된 SBS 파워 FM 2시 탈출 컬투쇼, 이하 컬투쇼, 위 코너, 큰형님이 온다에는 이봉원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DJ 김태규는 이봉원이 8년 만에 컬투쇼에 출연했다. 근데 미선 누님은 출연한 걸 모른다고 하더라 고 말했다. 이에 이봉원은 모른다. 우리는 주로 기사를 통해서 소식을 알고 있다. 아니면 나는 김구라한테 많이 듣는다 고 밝혔다. DJ 김민경은 내가 아까 박미선에게 사진을 보내놨다고 했고 이봉원은 태국에 갔다고 들었다. 어제 집에 가니까 아내랑 딸이 같이 태국에 갔다고 하더라. 애 엄마는 잘 있냐?
며 안부를 물어 웃음을 자아냈다. 김민경은 최근 박미선과 스크린 골프 치는 개그우먼들의 모임을 갖고 있다고 밝혔고, 이봉원은 처음 듣는 이야기다. 종종 이야기해달라 고 너스레를 떨었다. 데뷔 40주년을 맞은 이봉원은 지금까지 자신을 건재하게 만들어준 1등 공신을 뽑아달라는 말에 사람 말하는 거냐. 그러면 박 여사라고 이야기해야지 라며 은근히 사랑꾼 면모를 드러냈다. 이날 한 청취자는 데뷔 40주년인데 사업한 기간이 더 많은 거 아니냐 고 물었고, 이에 김태균은 미선 누나도 사업 많이 했는데 누가 더 많이 말아먹었냐 고 질문했다. 이봉원은 애엄마도 많이 말아먹었는데 안 보이게 조곤조곤 말아먹었다. 난 보이게 말아먹었다 고 솔직하게 말해 웃음을 안겼다. 한편 결혼한 지 31년이 됐다는 이봉원은 딸은 30세, 아들은 28세다. 아들은 날 안 닮아서 키가 183cm다. 밭이 좋다. 개량이 됐다. 고 말에 웃음을 자아냈다. 지난해 결혼 30주년에는 박미선으로부터 명품 아르사 시계를 선물 받았다는 이봉원은 쑥스러워하면서도 카메라에 슬쩍 시계를 자랑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하니까 나도 애엄마 생일 때 목걸이 하나 해줬다. 애엄마가 반짝거리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 그래서 힘들었다. 고 털어놨다. 또한 이봉원은 한 청취자가 아내보다 키가 작아서 싸울 때 내려다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다고 고민을 토로하자 크게 공감했다. 이어 그래서 난 얼굴을 안 보고 다른 데를 본다. 얼굴 보면 내가 위를 보고 애엄마가 아래를 봐서 다른 데 보고 이야기한다. 그게 아니면 앉아봐 라고 한다. 난 서 있으면 되니까 라며 자신만의 꿀팁을 공유해 웃음을 더했다. 최근 유튜브에도 도전한 이봉원은 조회수가 가장 많은 영상을 묻자 아들과 벌초한 게 조회수가 높다 고 답했다. 그는 아들은 연극하고 딸도 연기를 한다. 둘 다 연극영화과를 나왔다. 근데 그런 유튜브에 나오는 건 쑥스러워하더라. 외적인 건 밭이 좋아서 아내를 닮았는데 내적인 건 날 닮아서 수줍어한다 고 말했다. 4. 단독, 실형 불복, 김호중. 구치소서 새해맞이, 내년 2월까지 구속 연장.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가수 김호중에 대한 구속기간이 다시 연장됐다. 이로써 김호중은 2025년 새해를 구치소에서 맞이하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단독은 지난 5일 김호중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전 대표, 생각엔터테인먼트 본부장 전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기간 갱신 결정을 내렸다. 구속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들 3명은 항소심 재판도 구속상태에서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호중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인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이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즉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갱신하지 않았다면 김호중은 석방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치를 수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근 다시 구속기간을 연장해 김호중의 구속상태를 유지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최초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심근마다 2개월 단위로 이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된다. 김호중은 지난 6월 18일 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2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고 이번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추가 연장이 결정됐다. 이로써 김호중은 내년 2월까지 구치소에 머물면서 항소심 준비에 나설 전망이다. 김호중은 현재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부에 거듭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구속 기소 후 첫 새해를 구치소에서 맞게 된 김호중이 추후 항소심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민도피 교사 등 혐의를 받은 이광득 전 대표와 본부장 전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매니저 장모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고인 측 변호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호중은 도주 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자수를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호중은 사고 직후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경기 구리시 인근의 한 호텔로 이동했다가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운전도 뒤늦게 시인했지만 사고 후 술을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법망을 피했다. 이에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만 기소했다. 김호중은 그동안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도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10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고 전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객관적인 증거인 폐쇄회로 TV의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